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살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균제는 이제 보호살균제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치료제라고 있습니다. 그 보호살균제. 그럼 보호살균제가 뭐냐 이죠. 보호살균제는 이제 예를 들어 잎이라고 잎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잎입니다. 이렇게 잎. 잎인데 보호살균제는 그 병이 오기 전에 약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식물체 이 잎의 표면에 이 위에 이 표면에 이제 이렇게 약들이 이제 보호살균제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호살균제 치면 물론 이쪽도 다 묻겠죠. 이렇게 다 이렇게 약을 보호살균제. 그러니까 보호살균제는 좀 더 이제 대충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주 골고루 차분하게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뭔 소리냐? 보호살균제는 이렇게 치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 지키겠죠. 병균이 오지 못하게. 예를 들어 병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꼬리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병균이. 그리고 꼬리가 생가지고 다른데 가가지고 뿌리를 여기다 박아요. 뿌리를 박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번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물질이 여기 붙는 물질이 나와요. 야가 병균균이. 그런데 이 코팅 해놓으면 못 붙어요. 여기 야들이 보호살균제를 쳐놓으면은 이 균들 뭐 곰팡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살균제는 그렇게 쳐야 된다. 그러면 그 약재가 붉은 별무늬병이다. 이렇게 붉은 별무늬병. 우리 사과나무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5월 상순, 5월 5월 초에 붉은 별무늬병이 이제 감염 예상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 예상 시기부터 약제를 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의 나기병, 이것도 역시 그 5월 초순, 중순까지 그 감염 예상 시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약제를 쳐야 된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 그 시기 갈색무늬병은 5월 전체가 갈색무늬병은 5월 전체가 감염 예상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견무늬 썩은 병은 5월 중순에서 하순. 그 다음에 탄저병도 5월 중순에서 하순. 근염병, 끄름, 그것도 역시 5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는 감염 예방 시기입니다. 그 감염 예방 시기에 이 예방 약제를 이게 야들 보호하기 치는 거니까 병이 와서 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병이 올 그 예상되는 시기부터 쳐가야 된다는 얘기죠. 쳐가고 그 다음에 병이 이제 중증 관리 시기가 있습니다. 중증 관리 시기.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통 그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붉은 별무늬병은 그 5월 중순 하순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별무늬는 안 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무늬 나가병, 그 5월 말에서부터 해서 이제 9월 뭐 이제 8월 말까지는 중점적으로 하고 9월에는 그 감염 예상 시기다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색무늬병은 6월부터 해서 8월 9월까지네. 9월 중순까지입니다. 갈색무늬병은. 그래서 이 갈색무늬병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약을 잘 안 치다 보니까 갈색무늬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부해보니 이렇습니다. 갈색무늬병은 쭉 해서 9월 중순까지 약제를 쳐야 되네요. 약제. 중순까지 그 중점 그 관리 시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제가 내일부터는 약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견무늬 썩은 병도 역시 8월 말까지는 중점적으로 해야 할 시기고, 그 다음에 탄저병도 역시 8월 말까지, 근육병도 8월 말까지 중점적으로. 중점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치료제 병이 왔을 수 있으니까 치료제도 치고 이런 보호제도 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치라고들 합니다만 참 약값이 비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호살균제 이런 설명을 이제 그래드려요. 그러니까 보호살균제는 야들이 곰팡이라든가 저런 병균균들이 와서 딱 찔러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은 약제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효과가 없죠. 보호살균 야가 들어오면 오기 전에 날아올 때 야들이 이제 병균이 이제 여수 날아오잖아요. 어딘가 날아 비산할 겁니다. 비산할 때 이것도 얼른 탁 쳐주는 거예요. 약을 탁. 그럼 야들이 못 한다요. 뭐 물론 자기가 앉으려고 여기 그 몸에서 이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부착하려고 하는 거 있겠지만은 이미 약이 뭐 보호살균제를 쳐놨으니까 약을 와서 번식할 수 있는 꽂을 수가 없어요. 그 야들이. 그래서 이 보호살균제가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럼 보호살균 병균 침입을 예방하는 겁니다. 침입 못하게.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이미 야들이 들어갔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거죠. 야들이 이미 들어갔을 때는 보호살균제 쳐봤자 어때요? 해요? 이미 요 안에서 입속에서 지금 야들이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번식이 야들 이제 오기 전에 그런 시기 전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치는 것이 이제 보호 살균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침투제로 해서 부분 침투제 부분 침투제는 뭐니까 침투를 했다니 부분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예, 부분적으로 부분. 요건 뭐냐면 이 잎이 예를 들어서 뭐 잎을 이제 잎이 이렇게 두껍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두껍다. 이게 잎입니다. 이게 잎 두께래요. 두께라 그래서 두께. 그러면 부분 침투제는 야들이 이제 딱 왔잖아요. 병균이 와갖고 요만큼 들어갔어요. 반, 요 정도. 요럴 때 이제 부분 침투가 된 거죠. 부분. 요 끝까지 안 왔어요. 야들이 와갖고 병이 와갖고 이까지 왔다가 오는 수가 있어요. 끝까지. 잎을 완전 그 끝부분 안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부분 침투되는 약이 부분 침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요만큼 이제 부분 침투제를 쳐서 이제 이 입속에 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비가 와도 유실이 안 되겠죠. 이 악기 살균 보호제는 비가 오면 이게 유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미 이쪽으로 약이 들어왔다는 얘기 이만큼. 예. 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유실이 안 돼. 비가 와도 유실 안 돼. 예, 유실이 이제 안 된다 이래요. 이제 침투제는 이렇게 이제 잎이 이래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병균이 와가지고 아니면 이까지 딱 왔을 때 그럼 우리 약은 어떻게 하면 약이 완전히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완전 침투하는 걸 써야 되겠죠. 야들 죽이려면 이 병이 완전 왔다 생각하면 이 약을 쓰는 겁니다. 침투제. 그래갖고 이 안에 들여 침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야들 죽이는 거예요. 약제가 잎으로 파고 들어가서 또 아니면 또 아니면 이런 거죠. 토양살균제를 쳐갖고 뿌리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잎 선단까지 쫙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균들이 그 안에 있다면 이제 그 균들이 이렇게 나무 안쪽으로 이제 뭐 잎 안쪽으로 들어왔다 하면 야가 침투를 해가지고 샥샥샥 가가지고 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요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 이제 예. 그러니까 보호살균제는 잎부에 모든 잎부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약제를 치면은 다른 그 곰팡이 균들이 병균들이 잎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못 들어가니까 보호제 중요합니다. 못 들어가면 병이 안 생기는 거죠. 하여튼 고온 다습하고 이러면 병이 생기니까 미리 이런 해서 보호살균제를 치는데 보호살균제가 전착제 같은 걸 이제 넣어가지고 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전착제 뭐 계면 활성제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씻기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호살균제 칠 때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송진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저기 뭐 전착제를 넣으면 이게 비가 와도 안 쓸려 내려가요. 안 쓸려 내려가는데 그것은 또 이 육아기 때 하게 되면은 과일에서 동독도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호살균제는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른 병균들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차단하는 거 그게 역할이다. 그 다음 부분 침투제라는 것은 이미 야들이 와서 부분 침투했어요. 병균들이 이렇게 해서 요만큼 들어갔어요. 끝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요만큼 들어갔어요. 그럼 약제도 요만큼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약제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이미 약제는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출될 우려성은 적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투제라는 것은 병이 이 안에 완전히 침투가 다 된 거예요. 침투. 그러니까 약제도 완전히 침투성을 써야 돼. 침투. 완전 침투해서 약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토양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서 이제 약을 토양에서 먹재요. 약을 먹재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뭐 이 피고 줄기로 이제 싹 퍼지는 거다. 약제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균들을 탁탁 죽이는 거죠. 탁탁 죽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이제 쓰면 되는데. 그럼 그 치료제, 그러니까 이 보호제는 예방제입니다. 예방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거. 이 침투제, 부분 침투제는, 요건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요건 이제 치료제. 치료제는 뭐, 병이 안 쓸 때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료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노밀, 뭐 지오판, 가벤다 이런 것들은 그 벤지미다 졸개래. 그 보통 약재를 보면 무슨 개 있잖아요. 개파라요. 그게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그 벤지미다졸개 그 베노밀, 지오판, 가벤다 이런 것은 거기에 속하고 다 침투제입니다. 그 다음에 EBI 계통이네. 트라졸 계통. 요것은 트라후민, 그다음 실바코, 살림꾼. 요런 것도 이제 트라졸린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빌루링겐, 아미스타, 헤비치, 프린트, 가브리오,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녹타트리아 세트이드, 이건 베프란 이런 게 있는데, 이 뭔 소리냐면 이 계열에 따라서 약을 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벤지 미다졸게, 계에서 벤지 미다졸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썼으면 EBI 트라우졸 거 쓰고, 그 다음 트라우졸 쓰면 스트로빌루리겐 쓰고, 그 다음에 뭐 아미녹타 트라세테이트 뭐 이런 계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가서 작용 기작이랍니다. 작용 기작. 작용 기작은 어떤 방법으로 이 병균을 죽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작용 기작이에요. 그 작용 기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용 기작은 이제 호흡을 뭐 예를 들어서 저해시켜서 숨부수기가 죽인다든가, 아니면 야들 이제 세포벽, 야들도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있고 왁스층이 있고 뭐 있습니다. 생긴 모습들이. 그러니까 야들은 이제 세포벽 생성성을, 세포벽이 자꾸 생장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 죽이는 방법. 그 다음 뭐 많아요. 호르몬 기능 교란, 호르몬을 왔다 갔다 해 기능 교란시켜서 이제 죽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섭식 저해, 뭐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늘 달리하는 것이 이제 작용 기작입니다. 그래서 작용 기작을 한 가지를 하면 야들이 알아채려요. 요전에도 내가 그 약을 먹었는데 뭐 별거 아니던데 해서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리고 또 야들은 또 이런 그 면역성을 이 자기 후손에게 이렇게 유전을 시켜줘요.
뭐 저기 뭐 며칠 전에 그 우리 아버지가 먹었던 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니라던데 뭐 별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 약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약을 같은 침투성이 좀 침투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계통이 다른 약제를 먹이면은 잘 안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래 강제로 먹여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먹고 죽게 하는 것이 이제 작용기작입니다. 그래서 작용기작을 잘 살펴서 농약을 쓰고 그다음에 물의 산도, 다시 말해서 이제 물의 산도는 농약은 이제 5.5가 이제 기준을 했어요. 5.5. 물론 응애류와 그 다른 것은 산도 수치가 달라요. 5.5의 산도를 5.5로 맞춰놓고 이 약을 혼용시켜 가지고 하면은 100% 아주 그 어떤 효과를 보는데, 이게 산도가 7도 있고 8도 있고, 8은 알칼성이잖아요. 9도 있고 알칼성. 산도가 7이면 중성입니다. 중성. 안에 있는 것은 산성이니, 산성에 5.5 물로 해가지고 균들을 죽여야 된다. 그럼 5.5가 안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이 산성의 수치를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목축액도 있고 빙초상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 그 식초, 사과 식초도 있어. 사과 식초, 식초. 나는 이번에 그 식초 하나 살라고 한 15,000 정도 돼요. 한 18리터. 요거 사가지고 요 물에다 섞는 겁니다. 한 컵씩 섞어가지고 물을 산도 조절해 보는 거죠. 요 산도 조절기는 한 7, 8천에 하나 사가지고 산도 0점을 맞춘 다음에 그걸 물에 넣어갖고 사용하면 됩니다. 한 번 전체.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 강의하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들으시고 제가 해서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고 그렇게 하나도 여기서 이해만 합니다. 살균제가 보호살균제도 있고 침투성 그러니까 예방하는 약제도 있고 병이 왔을 때 치료제도 있다. 그 예방제는 보호살균제라 하고 치료제는 그 부분 침투성, 침투 이행성 이런 것이다. 그럼 침투 이행성이라는 것은 병이 완전 났을 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작을 내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병균이 와서 완전히 그 안에 침범하지 못한 상태, 그때는 부분 침투제를 사용한다. 이런 것을 이제 해서, 또 그럼 작용기작은 이 해충들이라든가 이 병균균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써먹으면서 죽여야지, 한 가지만 쓰면 야들끼가 있으면서 먹고 면역이 생겨가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약을 지어서 경제적으로 이제 약값이 좀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